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영호 공사의 귀순에는 미국과 영국의 007 작전에 버금가는 공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연합뉴스 문관현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을지연습이 시작된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체제 동요와 도발 가능성이 커진 만큼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시하고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한 단호히 대응도 주문했는데요. 먼저 김혜영 기자의 리포트 보신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연습 첫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공포 통치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태영호 공사의 귀순과 관련해 북한 최고위층이 동요하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실제 북한 도발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실제 도발에는 철저히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을지 국무회의에서도 민관이 합심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엔 단호히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며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지속되고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국민적 의지마저 약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위대한 역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을지 국무회의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했지만 박 대통령은 우수석 문제와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심각한 균열 조짐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강력한 언급을 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선 큰 틀에서는 현재 북한이 놓여 있는 그 대내외적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예를 들자면 국제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이 국제적인 고립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해진 적이 없거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오갈 데가 없을 정도로 고아 신세로 지금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지원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엔이 중심이 된 대북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도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탈북 현상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탈북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 북한 주민들이 일종의 이제 생계형 탈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이런 일시적인 어떤 그 고난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탈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고위 인사, 특히 엘리트 계층, 해외 주재하고 있는 공관은 물론이고 다양한 신분의 주재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엘리트 계층들이 지금 탈북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최근에 있어서 보지 못한 새로운 탈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다고 본다면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체제 균열 현상이 조금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의 체제 이반 현상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런 와중에 김정은이가 공포 정치를 말하자면 이제 그만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선정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의 공포 정치, 인권 탄압은 갈수록 또 심해져 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에 대한 체제 주민들의 충성도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국경일 행사 때 북한 주민과 간부들을 향해서 통일에 동참해달라.
이런 호소까지 했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은 심각한 체제 균형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그만큼 집의 엘리트 계층과 주민들 그리고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짐으로써 말하자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네. 북한 체제의 내구성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 이런 거를 대통령께서 지적한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 균열 현상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김정은 체제의 어떤 분권, 붕괴, 레짐 체인지까지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발언들이 대북 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정 수준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고는 있지만은 이 대북 정책의 변화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민심 위반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북한 주민들이 이 남북한 이런 통일 문제 또 한반도의 안정 문제 말하자면 김정은 체제의 장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국내 종북 세력들 네네. 또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북한 체제의 위반 현상 말하자면 체제 불안전성이 좀 더 과거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북한 내부가 불안할 때는 옛날에 김정일,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이런 내부의 어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체제 불안정 요인을 말하자면 해소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말하자면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즉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만큼 커져가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북한 정권과 간부, 주민에 대해서 분리해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태영호 공사 외에 알려지지 않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톤은 갈수록 좀 강해지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광복절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오늘 을지 NSC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을 향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는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추측도 내놓고는 있습니다. 일단 정권 출범 초기에는 북한과 일단 어떠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대화를 병행한다는 그리고 이런 신뢰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유도한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정책으로 내세웠었는데요.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정책적 변화가 오는 그러한 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질문하신 대로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읽어봤을 때는 분명히 북한 당국과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의 핵심 계층, 수뇌부와 서로 이제 격리하는,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 당국자나 주민들 가운데 북한을 등지고 지금 남한 또는 세계 각국으로 지금 이런 탈출하는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태영호 영국공사 이번 귀순 과정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권력 엘리트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메시지로 미뤄봤을 때 이러한 고위층의 탈북은 앞으로 계속 줄을 이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최고위층의 탈북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또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언론의 이제 특성상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최고위층이 왔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취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향후에도 태영호 공사 이상의 위상을 지닌 또는 이제 북한 내에서 여러 영향력을 확보한 주요 인사들의 탈북은 분명히 계속될 걸로 현재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태영호 공사 어떤 인물인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어느 정도는 알려졌지만 저희가 태공사 가족의
귀순 과정, 어떤 루트로 왔는지 부분이 보도가 당초에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국과 영국 정보 당국이 움직여서 독일을 통해서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태영호가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라는 분석들도 있던데요. 그리고 왜 당초에 잘못된 보도가 나온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좀 더 이제 정부 당국에서 추후에 이 발표를 이제 할 가능성도 물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상충되는 이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우리 한국으로 바로 오게 됐다. 네. 제3국을 경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부 당국자가 발표한 걸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영국에서 한 일간지가 직행한 게 아니고 한국으로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이 협조를 해서 독일 미국인지를 경유해서 서울로 왔다. 네. 또 이런 보도가 좀 뒤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충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일단 그 제일 처음에 망명을 요청했을 당시에 우리 한국 직행하는 문제하고 또 제3국을 경유 문제를 검토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 한영 외교 관계라든가 정보 협력 관계가 굉장히 양호하고 또 영국에서는 또 영국 정보기관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태영호 외교관의 망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적인 이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또 역량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도 현재 이 대북 제재에 앞장서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으로 바로 빼는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 영국 일간지가 보도한 대로 그게 제3국을 경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이 정도의 비중이 되는 인물,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북한 정보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럴 때는 이제 이 태영호 외교관이 망명하는 그 외교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일단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신변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 안전에 우회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언론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당초 보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떤 루트로 들어왔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은 예. 최초 단계에서 검토할 때는 제3국행과 또 이 한국행, 제3국을 경유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를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굳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서도 충분하게 안전하게 더군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항공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빼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3국을 경유해가지고 일단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 망명 사건에 대한 보안 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독일로 빼면 독일 당국과의 일정 수준의 또 협조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한국과 영국, 미국 이외에 독일이라는 또 국가에서 또 일단 보안을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 우회 요소가 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태영호 공사는 당초에 제3국으로 망명했다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결국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태영호 공사에게 어느 나라로 망명할 건지 어떤 백지수표가 주어졌다고 하던데요. 왜 한국행을 선택한 걸까요? 태영호 영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탈북자들 또는 이제 정치적 망명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가는 것을 제1원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태영호 공사에게는 이러한 선택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태영호 공사가 왜 한국을 택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이런 고위급 탈북 과정에서는 정보기관들이 특히 개입을 했다면은 그 정보 가치의 활용도를 많이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정보기관에서 개입을 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미국을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애초에 여기 이제 영국에 주재했던 태영호 공사이다 보니까 북한과 영국과의 어떤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은 영국 정보기관 MI6에서 반드시 또 태영호 공사를 또 영국에
머무르도록 또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정보기관의 개입이 많이 영향력이 또는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부분을 봐서는 태영호 공사가 갖고 있는 정보적 가치가 각국 정보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리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태영호 공사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인 그리고 26살 그리고 19살 먹은 두 아들과 함께 한국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본인들의 가족이 이 망명 이후에 제3의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과정에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같은 민족 또는 같은 문화가 배경이 있는 한국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선데이 익스프레스의 기사 내용을 보다 보면은 탈출 과정에서 굉장히 여유를 보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일단 테니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테니스 라켓도 챙기는 부분이 있고요. 또 태영호 공사 같으면은 골프 매니아로 알려졌는데 골프채까지 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심지어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형 마트까지 들러서 이런 쇼핑까지 하면서 이런 탈출 행각을 벌인 과정으로 봐서는 대부분 이들이 원했던 것은 어떤 삶의 질에 어떤 선택을 많이 중요시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가족적인 분위기 또는 이제 문화적인 분위기 여러 가지 이런 생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걸로 현재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는 사흘 만에 태영호 귀순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금 횡령,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까지 저질렀다면서 맹비난을 했는데 북한의 이런 입장 표명이야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비난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를 쭉 해온 것처럼 이 태영호 이 공사가 이 망명한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태영호 같은 고위 외교관이 이렇게 망명한 것은 한국으로 직접 망명한 것은 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그만큼 외교적인 그런 정보적 가치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명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북한 정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심각한 어떤 균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이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당국에는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북한 체제가 좀 흔들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북한 주민들의 심적인 동요 현상을 유발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추가적인 탈북을 이렇게 말하자면 자극할 가능성도 많거든요. 또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엘리트 계층의 심적인 도교, 추가 탈북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둘 가능성,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런 거를 북한 당국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또 부정적인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태영호의 그런 이런 범죄 행각을 있지도 않은 범죄 행각을 부각시켜가지고 태영호는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망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거를 강조함으로써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들 그리고 엘리트 계층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태영호 공사 때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범죄를 이렇게 날조해가지고 왜곡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북한 외교관들이 이렇게 망명을 하면 항상 맨 먼저 내세우는 것이 국가 기밀을 훔쳐갔다. 그리고 국가 자금을 횡령해갔다. 이런 범죄자다. 이렇게 해서 가치를 굉장히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황장혁 같은 경우에는 변절자는 갈 때는 가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매도를 했거든요. 변절자로 찍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이렇게 왜곡된 행각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건데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군에서는 약 5만 명 그리고 미군 증원군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해부터 작전 계획
5015, 오플란 5015를 적용을 해서 현재 네. 실시가 된 두 번째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작전계획 5015에는 보통 유사시에 북한의 핵과 그 미사일 시설 또는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그 정부에서도 유사시에 이런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연습이 이번 훈련의 주요 목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어떤 반응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러한 훈련들을 계속 진행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평상시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군인들에게 실탄을 좀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단계가 높은 단계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훈련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 군에서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특히 태영호 공사 망명 과정 그리고 지난 4월에 발생한 그 북한의 해외식당 여종업원 집단 그 탈출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북한을 굉장히 민감하게 자극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지난 주말에 이런 해외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겨냥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도 북한의 이러한 여러 가지 도발을 많이 대응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UFG 훈련도 그렇고 태영호 공사의 귀순도 그렇고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매뉴얼대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사이버 도발이 됐든 아니면 말하자면 이 군사적인 그런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국지적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도발해 올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보복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이 휴가철 때문에 많은 그 해외 여행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할 적에는 반드시 자기 신변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하에 이 공간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채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여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